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시작한 이 코스의 이제 서론 부분을 이어서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대해서 앞으로 한 9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제 같이 디스커스하고자 합니다. 이 CGMP 하면 미국 FDA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CGMP로 쓰는데 사실은 중국에 가보니까 거기도 CGMP, 거기는 Chinese GMP에서 CGMP. 그래서 이제 같은 원리로 이제 타일랜드 가면 TGMP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기 C가 붙은 것은 항상 regulation은 계속적으로 변하기 되기 때문에 항상 최근 것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CGMP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9시간 동안 강의할 CGMP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서론적인 부분, General Provision이 있고 또 그다음에 오늘 후반부는 그 종사하는 그런 기관의 조직과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시에는 건물과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장비, 그 다음에 여기서 컴포넌트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raw material 또는 유럽 사람들은 starting material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은 그 정의가 일단 생산 속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들을 이렇게 components라고 CGMP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ontainers, enclosures 하는 것은 고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앰퓨얼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 차시에는 생산과 그 공정에 대한 컨트롤, 또 validation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스팀을 사용한 sterilization process, deparogenation process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계속적으로 validation에 대해서 소위 묵은 상태하에서 충진 작업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다음은 water for injection 역시 제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자인과 또 테스팅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겠고 이제 그 다음 번으로서 validation의 일부로 cleaning validation 그리고 HVAC 시스템 공조 시스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환경 모니터링 그 다음 패키징 앤 레이블링 그 다음에 완제품이나 이 벌크를 저장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이제 분배하는 이런 게 관한 거. 그 다음에 랩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GM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document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GMP를 Good Manufacturing Papers 하는 농담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중요한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그 제품이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해서 CGMP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General Provisions 여기서 이제 Introduction이 되겠죠. 서론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한 거지만은 생물의약품 만들 때는 두 가지 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그 다음에 The Federal Food, Drug, Cosmetic Act 이미 다 설명을 했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럭법인 Federal Food, Drug, Cosmetic Act가 CGMP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난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규제기관을 FD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FDA에서 결국은 우리가 의약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모법을 따라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한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결국 두 가지 safety and effectiveness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것을 증명해야 되고 이것이 증명되면 그 다음에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을 NRA,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관이 FDA가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소위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CGMP를 하기에 앞서서 미국의 드럭법이 지난 한 100년 동안 어떻게 개발되어 왔나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미국의 제일 처음 드럭법은 1906년에 The Pure Food and Drug Act라는 이것이 생기게 됐는데 사실은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00년도 초에 엔타이-디프테리아 톡신을 맞은 그런 아이들이 수십 명 죽는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물의약품법이 먼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극을 받은 의약품계에서도 우리도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모든 약품 또는 식품까지도 첨가물이라든지 오염된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FDA의 초대 청장을 한 닥터 와일리 이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의약품, 식품에 대한 그런 오염물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니까 우리 입법화해서 제대로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대두됐고 또 그 당시에 시카고에서는 업튼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그 소위 요새 소고기 파동도 많이 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그 100년 전에 그 소고기를 전부 패킹하는 그런 패킹 팩토리에 가봤더니 한쪽에서는 소고기를 전부 잘라서 패킹을 하고 있고 그 옆에서는 강아지만한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쥐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드글드글 있고 또 가끔 보면은 그 당시에도 멕시코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왔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피대자루에 몰려 들어가서 죽는 사건까지도 보고 이런 걸 본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The Jungle. 이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 국민이 읽고 이거 이렇게 해서 큰일 나겠구나. 지금 우리가 먹는 소고기는 많은 경우에 쥐고기도 있지 않을까. 혹시 사람 고기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의약품, 식품에 대한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겠다 하는 판에 이러한 것이 생겨서 처음 만들어진 게 소위 1906년 The Pure Food and Drug Act가 생겨난 거겠죠. 그 내용을 중요한 걸 보면은 첫째는 앞으로 의약품이나 식품을 만들 경우에는 그 퓨어리티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되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줬는데 그 전에 이미 USP, United States Pharmacopoeia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정서에 나와 있는 퓨어리티의 스탠더드는 맞춰줘야겠다 하는 것을 입법화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소위 adulteration, misbranding. 오늘날도 adulteration 하는 것은 GMP를 쓰지 않다든가 할 때 adulteration이라고 그러고 misbranding은 과대 광고 같은 거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을 집어넣고 또 이런 거 제대로 안 될 때는 아주 그 범죄 행위로 해서 물건을 압수하는 이러한 것을 골자로 해서 법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06년에 법을 만들어서 쭉 시행을 해서 한 30년 동안 그대로 지내왔는데 193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당시에는 그 유황을 베이스로 한 그런 의약품이 화농성 질환의 특효약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유황 때문에 그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약을 먹질 않으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는 용매를 써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쓴 것이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사실은 다이에틸렌 글라이콜은 오늘날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용 물질이 돼서 자동차 오일 만드는 그 주성분의 하나고 또 인쇄소에서 쓰는 잉크의 주성분으로 쓰는 거 되는데 사람에겐 쓸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그것을 써가지고선 약을 만들어서 시중에 판매를 했더니 그 약을 먹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한 100여 명 이상이 죽는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법을 보면 항상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입법화하고 또 사건 터지고 입법화하고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잘 배움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다시 모여서 법을 제정한 것이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그 내용을 보면 이거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면 안 되겠다. 지금 많은 인명피해가 났으니까. 그래서 모든 신약들은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1938년 전까지는 규제기관에서 허락이라든지 규제기관에 신고할 필요도 없이 공정성이 있는 대로 퓨어리티만 맞으면 다 만들어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소한도 새 의약품을 만들어서 팔기 전에는 규제기관에다가 통지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신고제가 이때 도입이 된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FDA로 하여금 인스펙션, 실사를 할 수 있는, 또 강제로 그 생산 같은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FDA에서 실사를 가도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실사자가 오면 문에서 들어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미국 FDA 실사자들은 권총을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문 안 열어주면 쏜다. 꼭 영화식으로. 뭐 저는 미국 69년에 가서 보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이러한 이 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실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5년 동안 쭉 지내져 왔는데, 그 다음에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그 셀리도마이드라는 그런 약이 나왔는데, 이것은 임산부들에게 아주 지켜하게 돼서 입덧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불면증에 걸린 임산부들이 잠을 잘 자게 돼서 유럽에서는 이미 허락을 해가지고 잘 팔리고 있게 됐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어떤 회사가 이 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미국 FDA에다가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미국 FDA에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약이 유럽에서 판매된 지 1, 2년 후에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낳은 아이들이 전부 불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포코멜리아, 이건 뭐냐면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손이 직접 어깨에 붙고 그다음 발이 엉덩이에 붙는, 이걸 포코멜리아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미국에서 그 리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그동안에 미디어에서 많이 얻어맞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리뷰하던 사람이 미국의 최고 훈장을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하여튼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1960년 이 법이 생기기 전에 그러한 사건이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안전성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해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대두되었고, 또 동시에 지금 1938년부터 62년 사이에 많은 드럭들이 미국에 쏘여서 나왔는데 3,500개의 약이 시중에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안전하긴 하고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 효과가 하나 없어서 미국 FDA 조사해 봤더니 3,500개 중에 한 1,000가지 정도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뭐 효과 있는 게 한 2,000개. 나머지는 효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학술원인가 이런 걸 통해서 용역을 줘서 더 조사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안전성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해야 되고, 또 안전성뿐만 아니고 약품은 효과가 있어야겠구나. 효과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소위 더 키포버-해리스 어멘드먼트라고 나와서 여기서 드디어 프리마켓 어프로벌, 다시 말하면 약을 허가받기 전에는 반드시 약을 새로 개발해서 시중에 내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안전성뿐만 아니고 유효성에 대해서도 제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미국 FDA에다가 등록하게 모든 제약회사들이, 그리고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GMP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옵시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는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소위 우리가 말하는 AND라는 게 개발됐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 한 25년 동안 한 3,500개의 약이 돌아다녔는데, 오랫동안 쓴 약 중에서 효과 없는 것들을 발견해서 다시 제출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미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제출할 때는 임상시험 결과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 같은 걸 요구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ANDA.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그 NDA의 아주 simplified version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그 pharmacology라든지 임상시험 스터디의 데이터는 필요 없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걸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드럭을 만들어서 한 20년 동안 쓰면,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패턴트가 끝나면 아무나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카피 드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 때 쓰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1978년에 가서 FDA에서 다시 한번 큰 법을 좀 바꾼 게 있는데, 1962년에 만든 그 GMP가 새로운 바이오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게 발달함에 따라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위 업데이트 버전 CGMP가 이때 나오게 돼서 이것이 우리가 쓰는 CGMP의 지금 골격이 된 것이옵시다. 그리고 이때 그 옛날에 그 CGMP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아주 확실하지 않던 것을 더더 명확하게 다 써준 이런 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92년에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라는 이런 것이 법이 생겼는데, 이 법이 생기게 된 그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약업소들이 새로운 의약품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해서 신청을 하면 보통 2년 반에서 3년 걸렸어요. 신청한 날부터 허가받을 때까지. 그러면 제약을 업계에서 보면은 이것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수입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빨리 리뷰를 해서 허가 주기를 이제 바랐는데, 문제는 FDA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약품을 개발해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조사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신약 개발할 때 논리적으로 위해 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대개 시행착오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고 안 되면 뭐를 조금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제 논리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또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약을 신청했을 때는 그 약을 테스트해가지고 테스트에 합격되면은 그 다음에 허가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만약에 허가 후에 제약업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뭐를 변경하려고 하면 그 변경 사항이 그 제약품의 퀄리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개발할 때부터 논리적인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로 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항상 입장이 뭐든지 허가 후에 조그만 것도 변경하면 새로운 약품으로 간주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약 개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2년, 3년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새약 개발은 하지 않고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어서 쓰지 않고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니까 미국 FDA에서 어떤 것을 써주셨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리뷰를 빨리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신약 개발해서 신청할 때라든지 또 정부에다가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항상 제출하면 그 금액 가지고 사람을 하여해서 빨리 리뷰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1992년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신약 하나 신청하는데 21만 불을 내야 돼요. 21만 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직 여기 오해를 하고 많이 있는 건데, 신약 신청할 때만 돈 내는 걸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약 신청할 때도 돈 내고, 그 다음에 그 업소가 매년 정부에 내는 돈이 있어요. 업소마다. 또 그 업소에서 만드는 제품 하나마다 매년 몇만 불씩 내고. 그래서 지금 이 Prescription Drug User Fee의 모든 예산을 보면 3분의 1은 신약 허가 신청할 때 내는 돈으로 하고 충당하고, 3분의 1은 각 업소에서 매년 정부에 내는 피로 충당하고, 또 3분의 1은
그 업소에서 만드는 제품 하나마다 매년 얼마씩 내는 그런 것으로 이게 충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은 통과된 이후로 5년 만에 한 번씩 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몇 번째 개정을 해서 현재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08년도 9년도 보니까 신약 신청할 때 처음에 20만 불 하는 게 지금은 100만 불이 넘습니다. 신약 하나 신청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CGMP가 무엇인가? 여기 간단히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CGMP만 잘 맞추면 다 완성이 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CGMP 요구사항은 Minimal Requirement,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실사를 바른다고 하면 CGMP는 기본적인 거고 플러스 알파, 이것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인스펙션을 받을 때 CGMP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CGMP를 따르는 제일 큰 목적은 이런 것을 따라서 만드는 제품이 안전하고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따라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최소한도의 요구 조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러면 CGMP는 네 가지 큰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Four Capital M's, M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M은 Man. 그 인도네시아가 또 강의를 했더니 Man 하니까 What about women? 이런 얘기를 하는데 Men and women 물론. 그래서 첫째 M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거 있고, 둘째 M은 Materials 해서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없는 데서 못 만들고 있는 물건 중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Material, 여기 제품이라든가 리에이전트라든가 그다음에 raw material, 그다음에 이제 MP라든가 vials, 레이블 이런 등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세 번째 M, machinery라고 나는 부르는데 이거는 building, facilities, equipment, tool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운용이라든지 이런 걸 관장하였고, 마지막 M, method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산 공정이라든지 컨트롤 방법, 그 다음에 validation, document control, training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9번에 걸쳐서 요 네 가지 M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definition이 있는데 먼저 이걸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가십시다. 에어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어락은 뭐죠? 두 청정 지역이 다른 지역 사이에 문이 있다고 하면 만약 문을 열면 두 청정 지역이 다른데 오염 서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버퍼 존을 만들어서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걸 소위 에어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HVAC 시스템 설명할 때 에어락의 자세한 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calibration certification.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인큐베이터가 36.5도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속에다가 스탠다드 서모미터 집어넣고 재보면 안 그래요. 36.1도 예를 들면 그러면 밖에는 36.5 실제는 36.1 그러면 밖에 나온 36.5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게이지를 36.1로 맞추는 거 이 과정은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한 것을 certify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아까 설명했어요. 다른 말로 raw material 또는 starting material 항상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들 그렇게 얘기했고, active ingredient, inactive ingredient 이건 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약의 효과를 직접 나타내는 건 active ingredient. 그 다음에 직접 효과는 아니지만 도와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용매라든지 PBS라든지 water for injection 이런 것들은 inactive ingredient. 그러니까 quality control unit. 미국 CGMP에서는 퀄리티 어시오런스란 말을 별로 쓰질 않아요. 그런데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두 개 다 포함합니다. 현대에서는 퀄리티 컨트롤, 주로 테스팅하는 부서, 퀄리티 어시오런스, 나머지 밸리데이션, 메트롤로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걸 다 합해서 CGMP에서는 퀄리티 컨트롤 유닛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theoretical yield, actual yield. 이건 수율에 대한 문제인데 이론적인 수율과 실제적으로 수율.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drug, biological product. 그래서 법적으로 생물의약품은 drug에 속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생물의약품을 생산할 때는 drug법인 CGMP를 쓰는 것이 옳시다. 그 다음에 batch versus lot.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때 어떤 때는 batch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lot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bulk 스테이지에서는 batch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완제품에 가서는 lot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ulk하고 finish product는 bulk는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가 있죠. 세포를 길러서 바이러스 집어넣어서 바이러스 길러서 바이러스 하베스트해서 큰 통에 쉽게 말하면 집어넣은 거를 우리가 bulk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bulk를 갖다가 purify 하면 purified bulk. 그 다음에 완제품 만들기 전에 최종 bulk 만드는 걸 final bulk. 그래서 여러 가지 bulk가 있는데 이런 건 bulk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용기에 집어넣은 것을 finished products 또는 final container produc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과 SOP. 사실은 프로토콜이나 SOP나 어떤 일을 하는데 전 과정을 쓴다는 면에서는 비슷한데 그럼 뭐가 틀리느냐? 프로토콜은 project specific. 그러니까 어떤 일의 아주 특성에 따라서 과정을 쓴 것이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프로시저가 예를 들면 원심 분리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원심 분리하든지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프로시저를 써서 SOP라는 명목으로 만들어두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토콜 하나에는 SOP가 10개도 인용이 되고 50개도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validation qualification. 우리가 지금 제일 크리티컬한 이슈로 되는데 validation은 이렇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ocumented evidence that equipment and the process using that equipment are working as specified. 이게 영어 정의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장비나 또 장비를 사용하는 공정이 원래 계획된 대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문서화한 증거. 이것이 정확한 밸리데이션의 개념일 것이다. 그런데 밸리데이션 할 때는 퀄리피케이션을 말을 쓰는데 사실은 밸리데이션이나 퀄리피케이션 같은 얘기인데 유럽에서는 특별히 퀄리피케이션은 장비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장비를 사용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이라고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뜻이다. 그럼 다음에 조직과 요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이제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그 회사에서 매니저가 있으면 그 매니저 밑에 생산에 있고 퀄리티 컨트롤, 오늘날은 주로 테스트하는 거겠죠. 그다음 퀄리티 어슈런스가 있는데 여기에 장들이 직접 공통 매니저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계 이것을 CGMP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장들이 다 똑같은 포지션. 예를 들면 바이스 프레지던트면 다 바이스 프레지던트, 데피티 매니저면 다 데피티 매니저.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쪽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될 수 있고 여기는 슈퍼바이저 될 수 있고 그 포지션은 그 위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접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인디펜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MP직이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어떤 테스트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떤 나라에 갔더니 매니저가 동시에 프로덕션 장도 겸한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이것은 GMP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프로덕션 chief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압력을 받아요. 테스트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매니저가 프로덕션 chief를 겸할 수 없다. 이건 한번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사하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 한번 칠판을 살펴보십시다. 어느 데 가면은 회사가 작아서 QC, QA가 따로 돼 있지를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QC, QA가 한 디파트먼트에 있고 여기 한 사람이 chief가 돼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 밑에 QC와 QA가 다른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QC, QA가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QC는 직접 이 사람에게 보고하고 QA도 직접 보고하는 체계가 된다면 역시 독립성이 유지되므로 CGMP 바이올레이션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도 어떤 데 가면 여기에 있는 장이 또 QC의 헤드도 겸한다.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지가 않죠. 여기는 다른 사람이 일을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한번 사례로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Quality Control Unit, CGM에서 얘기하는 거는 Quality Control과 Quality Assurance를 다 포함하는데 오늘날 와서는 Quality Control은 무조건 모든 테스팅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거, 화학 실험, 동물 실험 등등등 이런 건 전부 퀄리티 컨트롤에 속하고 나머지는 사실 다 퀄리티 어슈런스에 속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document control, GMP audit, validation, lab method development and so on 등 이런 것들이 참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럼 이제 요원에 대한 거를 볼 것 같으면은 첫째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여할 때는 처음에 그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를 봐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발효하는데 사람 하여할 때는 미생물을 전공한 사람 하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초자류를 심는데 초자류 심는 그런 장소에 PhD 할 필요가 없죠. PhD in cleaning glassware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각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교육 정도가 맞춰져야 된다. 그런 당연한 일이고 일단 하여하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훈련시키는 걸 인하우스 트레이닝.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든가 여기는 요원을 다른 데로 보내서 훈련시키는 걸 extramural training.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GMP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또 트레이닝 할 뿐만 아니고 반드시 훈련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훈련 받았나 하는 것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needs training evaluation column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밸류에이션 하느냐? 통상 훈련시킨 사람이 시험을 보든가 그래서 어느 점수 미만이면 불합격 다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제도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훈련 받은 후에 그 사람의 슈퍼바이저가 훈련 받은 것이 실제 일에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이밸류에이션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원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린 클로딩 깨끗한 옷을 복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소리죠. 왜냐하면 옷이 깨끗이 못하면 실험실에서는 생산 쪽에서는 이런 가운이나 이런 것이 깨끗지 않으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염원 중에 가장 심한 오염원은 사람의 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말하면 이 세포는 일생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자라고 노쇠하면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먼지, 땀, 그 다음에 죽은 세포 묻어서 떨어지는 거 우리는 때라고 그래요. 소위. 그죠? 목욕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산하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계속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전부 다 아주 커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커버하게 되는 것. 그래서 머리, 얼굴, 손, 그 다음에 발, 팔 할 거 없이 이런 것. 거기에 이제 장갑 같은 것도 쓰고. 또 한 가지는 sanitation. 위생적인 우리의 모든 손을 씻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손 씻는 것도 보통 씻는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 철저히 씻는 거.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리고 illness or open lesions. 또 그 일하는 작업자가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병에 걸렸다든가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 독감에 걸렸다. 이런 사람 생산 지역에 집어넣으면 전부 오염시킬 테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문서화해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생산 지역에는 아무나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죠. 생산에 관련되는 사람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강의한 내용은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글로벌 스테이지가 돼서 이제 각 나라 문호가 개방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의 모든 스탠더드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으므로 특별히 US FDA에서 퍼블리시한 CGMP를 우리가 골격을 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의약품법에 대해서 그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긴 것이 1906년에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1938년, 1962년 이런 식으로 쭉 생기게 됐는데, 이러한 모든 법을 훑어보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다시 만들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1962년에 우리가 앞으로 강의할 CGMP라는 것이 처음 공식적으로 생겨나게 됐다는 그걸 설명을 했고, 또 이 CGMP의 주요 골자를 보면 네 가지 capital M's, M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첫째는 M, 첫째 M은 man,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GMP는 사람의 훈련, 자격 또는 사람들로 구성된 organization, chart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M, materials 해가지고 모든 생산에 쓰는 그 물질들은 그 퀄리티를 검사하고 써야 된다 하는 게 써 있고, 세 번째 machinery 해서 거기에 building, facilities, equipment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적절히 디자인해서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 M은 method 해서 거기에 이제 document control, validation, metrology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첫 번 그 CGMP 시간으로 첫째 M에 대해서 개인의 그 educational background,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로 구성된 organization, 특별히 생산과 QC 부서와 QA 부서가 각각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GMP 1, 제너럴